Step into my heart. Step into my heart. Leave your cares behind. Leave your cares behind. 13번째입니다. 제주도의 땅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왜 이렇게 떨어졌나 하고 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땅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권리 분석이 복잡해요. 저도 이거 한참 했어요. 지분이 959분에 846.19예요. 그러니까 거의 90% 지분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얼뚱 보면 권리 분석을 보면 그렇지가 않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참 봤는데 땅 가격이 8억 3,400에서 지금 9,800까지 떨어졌죠. 8억짜리가 지금 1억으로 떨어졌다는 이 뜻이에요. 지금 8억 감정 가격이 비싸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왜? 땅이 얼마죠 지금? 250평이죠. 250평은 300만 원을 쳤다는 뜻인데 300만 원 지금 안 가요. 제주도가 되지. 제가 보면 200에서 250억 갑니다. 그것도 지금 거래가 별로 없어요. 제2공항 만드는 쪽만 지금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350만 원 갔다가 지금 100여만 원, 지분이 되니까 100여만 원 떨어져갖고 200에서 250밖에 거래 가격이 하락됐는데, 하락이 됐어도 이렇게 그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은 맞습니다. 전입세대 누구 있죠? 고 누구, 홍 누구, 홍 누구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건물은 뭐라고 했죠? 멸실 추정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됐습니다. 옛날에 있던 건물은 보면 단독 창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건축물 관리장하고 현장하고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제일 이 머리 아파했던 것이, 여기 보시면 물건 명세서를 내가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뭐 있죠? 이 여러 명이 있는 것 중에서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죠. 6명 지분을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전부 다 몇 명 지분이면 7명 지분이에요. 이렇게 7명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는 홍 누구 빼놓고 나머지의 지분을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대상 소유자 강제 경매 개시 결정하게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홍 누구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채무자 홍 누구죠. 홍 누구가 파산 관제인 홍 누구 해갖고 보게끔 되면 여기에 이 사람 거를 지금 등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강제 경매를 이게 홍 것만 했다는 것인지 전부 다 했다는 것인지 영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했던가 해서 다 찾다 보니까 마지막에 물건 명세서에 법원에서 한 것이, 이 보면 17분에 15를 경매로 집어넣는다는 걸 확인하고, 90%를 우리가 사는 거구나. 건물은 매각 제외구나. 투자해도 법정시상권 있습니다. 이거 왜? 제가 보기에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다 보니까 옛날 건물을 멸실하고 현재 주인이 다시 지었겠죠. 그러면 법정시상권이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얼마에 낙찰을 받죠? 1억에 낙찰을 받죠. 지료는 감정가에서 받다 보니까 최소한도 지료 감정하게끔 되면은 7억 갖고 감정을 하게끔 되면 7억에 연 3% 4%. 그러니까 우리 낙찰 가격의 7배라는 얘기는 3%를 가지고 감정을 해서 지료를 받는다면 20%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땅 자체가 이렇게 생겼고 집이 여기 두 채가 있고 도로가 옆에 있습니다. 물론 이 도로의 면 한쪽은 조금 좁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2, 3m 이상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 3, 4m 되기 때문에 자연 취락 지구입니다. 이 집이 이렇게 있죠. 여기 대문이 있어갖고 여기 집이 있는 겁니다. 이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집이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집하고 다르다 이런 집. 건물 매각지입니다. 땅만 사는 건데 땅 200몇 평을 지목이 대지고 도로변에 붙어 있는 것을 제주도에서 1억 주고 살 수 있다? 제주도에 아무리 나쁜 곳이라고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고 도로변에 붙어 있으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갑니다. 기본이.
그럼 245평이라 그러면 100만 10만 쳐도 2억 4,500인데 지금 1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물론 나머지 지분권자와 협상을 해야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현재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은 우리는 건물 주인에게 철거하고 나가고 치료를 달라고 해서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1억 주고 낙찰을 받고 7억의 치료를 받는 거고 7억의 치료 제가 뭐 못 내는 것 같고 치료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건물만 또 다시 경매로 우리가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건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 현재 경매가 진행이 돼 가지고 현존하는 건물과 다르다고 할 때는 이 건물은 경매로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거는. 그러면 현장에 있는 건축물을 관리를 경매로 치면 다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 다른 재산이 뭔가 있는 걸 추적해서 그거를 가지고 압력을 줘야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제로 등기시키면 안 됩니까?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없는 게 강제 등기가 안 됩니다. 만약에 강제 등기시킬 수 있다면 제가 이관성이 그 무허가 건물을 갖고 끝까지 버티고 있죠. 얼마든지 그 강제 기입 등기시키는데 그럼 완전히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집이 있어도 재산세를 내고 있어도 강제 기입 등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 경매를 못 찍어야 된다는 얘기는 건물을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경매로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법원에서 옛날에 이거는 건물 매각지였는데 그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다고 해서 안 집어넣지 않아요. 그거를 읽었을 때는 안 받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 받아줄 수 있는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다 조사를 해서는 안 받아줄 수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고 해서 받아주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공유자, 땅 공유자 이 가지 있다니까 아니면 그거하고는 어떻게?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가서 팔으라 그러면 그냥 파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안 판다고 하면은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정 걱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둘이서 같이 낙찰을 받아서 한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서 한 사람은 가득히 쳐놓고 또 한 사람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내는 게 협상이 안 되면 공유물 분할을 가득히 쳐놓은 당사자가 하면 또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낙찰을 받을 때 200 몇십 평을 둘이서 낙찰받은 120평 낙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120평 한 사람은 가등기를 쳐놓고 한 사람은 안 쳐놓은 사람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받아준다 이런 얘기죠. 가등기 쳐놓은 사람이 공유자 다 팔아서 나누자고는 안 받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약점이 뭐냐면 이쪽이 보면 그 마로도 가는 그 하고 있는 그쪽인데 제주도에서 땅값이 제일 싼 쪽이 여기예요. 예, 이쪽이 제일 싼 쪽. 제주에서 제일 싼 쪽이 이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감정 가격 8억은 감정이 비싸게 됐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게 해봐야 6억 5천 정도면 맞아요. 그 6억 5천 정도 맞아도 우리 1억에 사는 거고 최소 100만 원씩만 팔아도 2억 4천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중간에서 나머지 지분권을 해결해야 되는 거와 건물 주인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저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해결하는데 제가 돈 달라 그래요? 안 달라 그러죠? 같이 협조해서 제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고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보면 이건 또 나름대로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 어려움은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게 어떻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니까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